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청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팔마포럼 회원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또 뜻깊은 이 시간 떨립니다. 네,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부강사 행복한 남편 이행복, 건강한 부인 곽희정입니다. 저희 부부 이름 이행복 박희정으로 삼행시를 지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세요. 운을 띄워주시죠. 네, 이처럼 행복한 부부입니다.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드리겠습니다. 네. 꽉꽉 채워서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건강도 드리겠습니다. 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벽까지 준비하세요. 아직 저 설이 이제 다음 주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복들 많이 쉬고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거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주 건강해 보이죠? 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까? 네. 근데 저희에게도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저희의 어려웠던 그 암의 체험을 강의보다는 이게 체험을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그다음에 행복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높아진다면 저희는 이 1시간 정말 뜻깊은 1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네. 2010년 6월에 저희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 받을 때 그때의 사진입니다. 백일 사진 같죠? 너무 환자가 웃고 그러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피부색, 뭐 손톱 발톱 다 검게 변하고 먹을 거 다 부토하고 그렇게 힘든 그러한 시기인데도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모습인지 제가 이 사진만 보면 안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6월 달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치료법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러면서 한 2군데의 대학병원을 더 가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결과에 똑같은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치료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메시지는 반드시 중환병에는 2~3군데의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이 있고 또 의료기기에 어떤 장비의 고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병은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2~3군데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서 진료의 결정과 그 다음에 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크로스 체크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저희의 경험과 살아온 경험과 그 다음에 주변인들의 조언,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직은 암이 현대의학에서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2번 경험을 했어요. 살아오면서는 장인어른께서 폐암 1기로 해서 한 달 만에 1기였는데 한 달 만에 수술하자마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군 선배 중에 대대장 근무 시절에 폐암 4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2년 동안 항암치료 25번 그 고통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선배님들이라든지 또 공부를 통하니까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이 정복을 못했구나. 우리가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기 전북 완주에 있는 무악산 거기로 내려갑니다. 한 사람에게 그때부터는 정말 긴 터널의 시작이었죠. 저는
네 집 살림을 합니다. 저, 그 다음에 안사람 병원, 그 다음에 사업체, 외동딸인 딸의 뒷바라지까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잘 나가던 사업체도 서서히 비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희의 꿈은 골프장을 개설하는 거하고 리조트 단지를 갖다가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는 골프장 컨트리 클럽에 한 15년간 근무를 했고 프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식당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프니까 그 꿈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외동딸,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댄스 스포츠 랭킹 1위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아프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우울증에 이렇더라고. 건강을 잃으니까 사업체, 꿈, 딸의 꿈까지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안사람만 나으면 다 해결되니까. 행동에 지침을 세웁니다. 첫 번째, 초점을 안사람에게 맞추죠. 왜냐하면 원인은 건강을 잃은 거기 때문에 안사람의 건강만 회복이 되면 저의 꿈과 딸의 꿈과 모든 게 다시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안사람에게 맞춰요. 모든 것은 다 제가 다 정보와 첩보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모아서 안사람이 결정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혼자 알아서 합니다. 안사람은 오로지 본인 건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죠. 하다못해 딸의 뒷바라지까지 잠시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오로지 안사람에게만. 어느 날 제가 식당에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밤 한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단식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4kg 정도 빠져가지고 그날도 침대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던 사람이 제가 가니까 저를 안는 거예요. 여보 고생했지? 수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야, 한 번도 내려오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병원에 오는 거구나. 그래서 안사람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병원 옆 산속에다가 텐트를 치고 삽니다. 텐트에서 자고 병원을 출퇴근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고 추울 때는 병원 헬스장이나 빈 병실이나 치료실에서 잡니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공고가 붙어요. 여기는 보호자가 자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도 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잡니다, 거기서. 왜냐면 안사람만 나오면 되잖아요. 춥고 덥고 그리고 어둡고 그런 거 뭐 필요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생명과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어떤 치유의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치료의 가장 큰 원천의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저는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적의 방울지팡이에요. 한 사람이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이거를 이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 지팡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할 때 소리 울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여기에 같이 있다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이 사랑의 지팡이를 선물로 해서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선물했던 스마일 배지입니다. 암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웃음이에요. 웃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 스마일 배지를 보거나 누르거나 하면서 웃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눌러주면 그냥 무조건 웃는 겁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서서 자기 거 다 눌러. 여자분 입술 잘 자, 웃는데 요령은 한 10초 이상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온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한 10초도 안 웃었는데 체온이 올라갔죠?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또한 그리고 이렇게 웃음으로 해가지고 짜증나거나 힘든 일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써먹으시라고. 부부간에 뭐 짜증나거나 그럴 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누르기만 해. 그리고 하하하 한 10초간만 웃어. 그러면 모든 게 다. 네. 이게 암을 이기는 두 번째 저희의 세트였고, 세 번째는 기대되시죠? 뭔가 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고스톱이었어요. 고스톱. 그래가지고 제가 산속에 텐트 치워놨다고 했잖아요. 저녁밥 먹고는 산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후라시 전등불 밑에서 둘이서 막 꽂혀요. 8장 깔고 10장 나가죠. 한 판은 왼쪽부터 내고 다음 판은 오른쪽부터 내고 칠 때 초짜는 먹으면 안 돼. 싼 것도 먹으면 안 돼. 비 쌍피, 똥 쌍피, 부짜 쌍피 이거 먹으면 안 돼. 왜죠? 한 사람이 이기라고. 네? 저는 오로지 흑살이 죽쟁이 껍데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승률은 반반이더라고.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아, 비우는 거구나. 내가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고스톱 뭐 들고 있는 걸로 칩니까? 뒷장에 맞는데 또 내가 내고 또 이게 맞고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아, 비우는 거구나. 먼저 마음을 비우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는 또 이 3종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 지침에 있어서는 공부하라입니다. 한 사람한테 첫 번째 초점을 맞추고 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요새 공부하기 되게 편하네요.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치면 되잖아요. 혈액암 딱 치면 예후 방법, 그 다음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동정상인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가장 많은 힘을 얻었죠. 정보 교류하고 그 다음에 힘들 때 그분들한테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힘을 또 그리고 혈액암 협회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협회들이 다 암 중병에는 다 있어요. 저도 혈액암 협회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정보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공부에서도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책 중에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항암 치료의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이런 부분과 어떤 암의 치료 방법의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갖다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저 현역 의사인 우리나라 여성 정형외과 1호거든요. 요새 백도씨 강연 있죠? 네. 얼마 전에 그분 나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책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계의 실태, 병원의 경영의 실태, 그리고 의사들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이런 것들을 현직 의사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의사가 잘하고 있느냐? 우리 병원이 환자들을 위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가장 건강검진을 가장 안 받는
집단이 의사 집단이에요. 아유 이거 저 안 이러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안 해요. 라식 수술 왜 안과 의사가 안 해요? 라식 다 해야 되는데 안과 의사들 안경 끼고 있어요. 맞죠? 이런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채 스프 건강법. 저는 여기서 야채 스프와 현미차 이것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장기 공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건강법. 이것을 통해 가지고 풍요과, 그다음에 냉온요법, 뭐 모관 운동, 니시하게 모관 운동과 붕어 운동과 이러한 자연 건강법을 이래서 저희의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고 어떤 나아갈 길을 지표를 삼았는데 첫 번째가 약은 바꾸지 않는다.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 일로 쭉 가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일로 쭉 가고 네. 몸은 견디지 못해요. 그거에 당하는 거예요. 치료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치료 매달리고 단백질 주사도 그럼 단백질 주사 1000만원짜리 눈 맞고 자기한테 자기가 무슨 사상체리인지도 모르고 태어민이한테 음의 음식을 먹이고 좋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음미는 또 양의 음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그렇게 약은 바꾸지 않았고 치료법도 한 가지만 정해야 돼요. 자연의학은 자연의학으로 가면서 현대의학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용할 걸 이용을 다 해야죠. 무조건 병원은 왜 있습니까? 환자 때문에 있다가 아니에요. 병원의 경영 때문에 있어요. 의사들 환자 때문에 있다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환자는 그 다음에 2차적인 겁니다. 환자의 권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환자의 권리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실걸요 아마? 첫 번째가 진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 거부하면 그건 당장 신고하면 당장 걸려요. 첫 번째 권리가 진료받을 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자기가 알 권리 물어봐가지고 알 권리가 의사들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치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의사 절대 그 결정에 대해 가지고 번복하면 안 돼요. 그게 환자의 권리예요. 나의 치료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밀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과 조정의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고 그냥 병원의 경영에 따라서 의사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희 항암치료 3번이나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서는 전과자예요, 저희. 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위급할 때는 자연의학 하다가 위급할 때는 현대의학을 빌려서 가야 되거든요. 안 받아줘요. 더 큰 병원, 본병원으로 가라 그래요. 다른 병원에서는 안 받아요. 그리고 본병원에 갔더니 먼저 사인하래요. 네. 우리 치료하는 대로 하라고 사인하래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사인해야죠. 그래서 항암 치료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니도 건강이잖아요. 나의 건강, 보호자의 건강입니다. 제가 쓰러지면 말짱 도rum이잖아요. 저는 감기 걸려도 안 돼요. 대상포진도 걸렸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아프다는 표정 낼 수가 없잖아요. 이끌고 가야죠. 온 친경은 병원에 가 있어요. 사업체 여기 있는데 친경은 저쪽에 있으니까 온 손님하고 싸웠어요. 평상시에는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안 싸웠는데 싸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나가서 전화했어요. 구청에. 위생과. 안 되니까 또 건축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교통사고 운전입니다. 저 한 접촉사고 3번 났어요. 제일 크게 난 거는 유전차고보다 지금 제가 취재한 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병원 생각하고 어떻게 갈까 다행히 운전사가 우리 집 왕단골이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가드레일을 쳐박아요. 다행히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멈췄는데 사건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분다 길가에 못 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자네 한 잔 권커니 언젠간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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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뿌리고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아자 괜찮아 나 좀 보며 아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숭룡산의 고갯길을 넘고 또 넘으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안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안 사람에게 고마움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연 속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있었던 마루티 행사장에서의 그 의연하고 씩씩했던 그 모습, 왜 저 사람이 암에 걸렸을까? 암에 걸린 사람이 맞나?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었지. 1984년 당신을 처음 만날 때 광화문 봉길다방에서 창밖에 당신의 모습, 언밸런스의 큰 머리, 분홍색 체크무늬의 머리, 영국의 다이아나 비를 연상케 하는 내가 바라던 그 바로 그 천사였어. 25년 동안 살면서 3번씩이나 아프면서 정말 미워요. 솔매 3살 때 교통사고, 40살을 넘어서 가졌던 늦둥이의 유산, 그리고 암투병 생활. 왜 당신이 아파야 돼? 내가 아파야 돼. 이 못난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미안해. 근데 여보, 정말 고마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당신에게 보낼 수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짐했던 그 암의 고통과 체험을 주변에 알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웃을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 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의 미소를 그리워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여보,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 무서운 암을 이겨낸 제 안사람 곽희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저희 남편 정말 힘들었겠죠. 저는 압니다. 여자도 아닌 남자가 이렇게 내 집 살림을. 그래서 전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왜 암에 걸렸을까 원인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래도 굉장히 활달하고 긍정적인데, 제가 철저히 생각합니다. 원래 한의학에서는요, 몸에 큰 충격을 입은 다음 15년 정도 지난 다음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암 진단 받기 전 17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저희 딸 못 올 때. 그래가지고 거의 20일 만에 깨어날 정도입니다. 인대쪽에다가 뭐 엄청 그렇게 하면서 병원 생활을 10개월 했습니다. 그 후로도 1년 반을 또 치료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또 열심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10년, 이제 딸이 하나라 10년 뒤에 또 암 진단 받기 7년 전에 또 늦동이를 하나 갖기 위해서 40이 넘어서 애를 어렵게 인공수정 끝에 애를 13개월 만에 해서 애를 가진 건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8개월 만에 타산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나다가 또 저희가 식당을 하니까 식당이 굉장히 바빴어요. 식당이 바쁘면 어떡해요? 제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불규칙한 이런 식생활들과 또 이제 영업 끝나고 또 너무 힘드니까 일하시는 분들하고 끝나고 나면은 힘드니까 술 한 잔씩 먹잖아요. 그럼 영업 끝나고 늦게 먹은 그 술과 음식들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서 생활을 바꾸자, 환경을 바꾸자 생각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더 건강했었답니다. 68kg까지 나갔을 때라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씩씩하게 이제 가자고 하니까 가서 함께 또 의논했죠. 자연 치료를 하기로 해서 열심히 들어가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또 계획표를 세웠는데 제 건강 병상 기록을 만듭니다. 병상 기록을 만들어서 꿋꿋이 기본적인 건 진료부터 치료부터 혈압, 맥박, 체중, 체조까지 온도, 몸 상태, 그리고 식사량까지 그날 치료했던 것 녹즙을 몇 잔 먹었나 그리고 운동을 몇 바퀴 돌았나 살짝 이렇게 메모를 하니까 이게 적자 생겨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옆에서 하늘 또 보고 따라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또 거기는 이제 산속에 한의원이었는데 원장님이나 또 기타 유명하신 선생님들이나 와서 강의하는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다 적어야 되니까 좋은 것들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은 걸 하나 잡습니다. 암이 싫어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암이 싫어하는 게요, 3가지가 열과 산소와 우식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잡기 위해서 암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산속에서도 즐겁게 마음을 비우면서 또 방에만 나오면은 방에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워있으면 또 공기를 산소를 마셔야 되니까 나와서 단전호흡을 크게 배워가지고 다니면서 단전호흡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산속에서 암과 함께 살면서 먹었던 음식은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뭐 암에 걸렸다니까 상황버섯이 좋다, 뭐 민들레가 좋다, 차가버섯이 좋다, 또 면역력 올려주면 뭐 단백질 주사 좋다. 또 가져오는 분도 있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시중에서 좋다는 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오로지 거기 한의 원장님이 새끼 밥이 보약이다. 여기 유기농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새끼 밥을 먹되 꼭꼭 씹어서 침과 함께 전 50벌에서 70벌을 씹었어요. 거의 늦게 1시간 정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소화 작업을 충분히 해주고 그렇게 먹어서 그 산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게요 찐마늘이에요. 마늘이 독소 제거에는 최고였습니다. 한 끼에 2통씩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6통을 먹습니다. 그걸 많이 먹었던 거가 제일 오래되고 그 다음에 죽용가루 했어요. 죽용가루를 일반한 통으로 하루에 1통씩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산속에서도 열심히 최대한 음식은 자연치로 특별한 건 안 먹고요. 그리고 제철 과일을 끼니 때문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먹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소화되는 거를 먹어야지 나중에 위에서 과일을 보통 우리 나중에 먹잖아요. 먼저 먹어서 소화를 먼저 되는 거를 먹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먹으면서 또 나중에 이제 먹은 거는 특별히 먹었던 건 야채 수프와 남편이 끓여다는 거, 현미차와 또 나중에 항암을 하게 됩니다. 항암할 때는 제가 저희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저희가 초당지방이니까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이 충분한 추어탕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리백숙을 가지고 항암을 이깁니다. 그때는 암이 있을 때는 이런 고기는 그때 전혀 안 먹었어요. 지방 단백질이기 때문에 암이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는 못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산속에서 선택했던 자연치료법이죠. 제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했던 게 4가지 방법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열치료법이었어요. 열치료법은 산속의 황토방에서 자고, 황토 찜질방이에요. 거기는 황토방으로 만들어진 찜질방에서 오전, 오후 1시간씩 놀고, 그 다음 배에 숙tum을 합니다. 배에 숙tum도 오전에 오후 1시간씩 하다가 살짝 잠이 들면요, 물집이 생겨요. 그럼 물집이 생긴 것도 터지면은 용도 바르면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토방에 불 지피는 집불 치료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넘게 집불 치료가 굉장히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 앞에서 또 1시간씩 놉니다. 그때는 또 이 같은 하늘들끼리 고구마, 감자 구워 먹으면서 또 즐겁게 일해요. 치료하면서 또. 그리고 또 방에 올라가서 족욕을 또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40일 만에 오른쪽에 있는 암이 터집니다. 40일 만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고 서울 가세요. 치료 받으세요. 39도, 40도 올라가니까 더 이상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울에 있는 풍남동에 있는 제일 큰 병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치료를 하니까 암 환자다 보니까요.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입원을 하세요. 그러면 치료해줍니다. 제가 금요일날 입원을 했는데 금, 토, 일, 월요일날 치료를 처음부터 검사가 다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치료를 해준다고 이제 금토일부터 치료를 안 하잖아요. 월요일 치료하는데 여기다 귀에다가 튜브를 끼는 거예요. 튜브를 끼고 고름을 쫙 빼니까 열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검사하는 중에도 인턴 선생님이 마음이 좀 틀어진 것 같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담임 교수님이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항암 들어갑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교수님 저 항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화를 뻗쳐 그럼 왜 왔냐는 거예요. 저 응급처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수님 퇴원하세요 그러면서 화를 팍 내실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남양주에 있는 충녕사직에 있는 에덴유학병원으로